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포개기 4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운동과 기후정의 행동에 대한 CLD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얼스 아일랜드 저널을 보고요. 2024년 올해 가을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CLD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본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요것이 URL이 되겠고요. 제목은 Pitfalls and Possibility가 되겠고 부제로 The U.S. Labor Movement needs to expand worker solidarity to human solid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나아가 휴먼 솔리데리티, 인간 연대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후정의 행동을 위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균형 피드백, 여기 밸런싱 피드백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면 이렇게 낮아지면 그 사람들의 공정전환 프로그램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반대 방향. 즉, 노동자들의 삶이 낮아진다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공정한 전환, 그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치인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가겠죠. 그리고 다시 정치인이 압박을 받게 되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커지겠고, 그러면 국가의 역할 수준 역시 커지겠고, 그러면 기본 필요 충족도 역시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밸런싱 피드백이 되는 거죠. 문제 해결형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여기서 키는 공정 전환, 영어로 했을 때 just transition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강화 피드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널에 실린 내용에 보면 유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밸런싱 피드백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여기 강화 피드백은, reinforcing 피드백은 유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경우 기후정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실천이 가능한 것은 구조의 문제인 거죠. 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본 필요 충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인간 연대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부자들이 사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기 위한 의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 수준 또한 높아지죠. 그러면 역시 기본 필요, 삶에 필요한 충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reinforcing, 강화가 악순환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를 띠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국가 시스템은 자본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 이런 거를 자유에 의한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는 앵글로 색슨 모형이라고 하고 유럽과 같은 서부 유럽, 북부 유럽과 같은 복지 국가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곳은 게르만 모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 부분하고 아랫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커즐룹 다이어그램의 윗부분은 노동자의 삶이 높을수록, 여기 있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또 인간 연대 수준이 양쪽이 높아질수록 기후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즉,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삶의 질이 유지가 되어야지 기후 행동에도 나선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장 먹고 사는데 힘들면 기후 행동 나서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람들이 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연대 수준이 높으면 기후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전환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만약에 낮아지면 이 반대 방향이죠. 노동자층의 희생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여기 기사에서 나오는데요.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육체 노동자의 경우 공정전환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지 시대의 흐름상, 그러니까 기후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덧붙여서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기후 행동 압박, 이런 것 때문에 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층의 희생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공정전환 프로그램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인간 연대 수준이 낮을 때, 그럴 때 노동자층의 희생양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이 얼스 아일랜드 저널의 가을편에서 실린 이 내용에서 보면 기후 정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화력 발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기업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공정전환 프로그램과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해서 한때 성장의 역군으로 칭송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노동운동과 기후정의 행동에 관한 커즐럽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 위기는 밸런싱이 아니라 사실상 reinforcing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피드백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 내용을 제가 소재로 해서 이렇게 CLD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